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을 소개해 주시나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2025년에 이제 처음 소개해드리는 작품이 될 텐데 현재 하고 있는 공연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작품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 뮤지컬 시라노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영화 시라노 연애 조작단인데 그 시라노예요? 예, 맞습니다. 그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는 영화의 시라노가 그 프랑스 희곡의 인물 시라노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니까 말씀하신 그 시라노 맞습니다. 예. 네. 뮤지컬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중이고 사실 국내에서 세 번째 시즌이거든요. 그 전에 많이 알려지지 못했다가 지금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예. 앞서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들 중에 하나이긴 한데 현재 하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사연이 좀 있어갖고 그렇게 좀 소개해드렸어요. 예. 개인적인 사연이라면 뭐 어떤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그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이 이번 시즌에 그 국내에서 세 번째 하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이게 2017년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역삼동에 있는 LG 아트센터에서 초연을 했고 2019년도에 강남에 있는 BBC 광림아트센터에서 재연 공연을 했는데 제가 그 재연 때 이 작품의 마케팅에 좀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보다 매출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네. 흥행이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마케팅 맡고 있는 입장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 대단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그 안 되는 공연은 뭘 해도 안 된다 막 이런 생각만 자꾸 들고 그래갖고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좀 힘들었어서 기억에 남는 그런 공연인 거네요. 그렇죠. 힘들었었던 건 사실인데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은 힘들었기 때문에 잊기 힘든 추억들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억이 이제 미화가 된 걸 수도 있지만. 예. 어떤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뭘 해야지 티켓이 팔리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티켓을 안 산다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케팅을 하나 했는데 어떤 거였었냐면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 24시간 동안 라이브로 얼마까지 판매를 도전한다 뭐 이렇게 해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24시간이요? 예. 그러면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방송하신 거예요? 네, 잠도 안 자거나 또는 잠자는 것까지 보여주는 방송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설명해드리면 금요일 날 저녁에 공연이 종료된 시점 대충 한 밤 10시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밤 10시 정도에 방송을 시작해서 그 다음 날인 토요일 날 밤 10시까지 잠도 안 자고 밥도 막 방송 켜놓고 먹어가면서 라이브로 뮤지컬 시라노에 대해서만 방송을 계속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구성도 좀 알차게 만들었고요. 괜찮았던 방송이었었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방송 구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저도 24시간 동안 어떻게 방송을 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할 게 많더라고요. 간단히 좀 그때 추억을 말씀드리자면 금요일 밤에 방송 이제 시작했을 때 공연 끝나고 나서 시작했을 때는 방금 공연 끝낸 배우들이 이제 퇴근하면서 나오잖아요. 네. 이 배우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요. 그 이후에 사무실이 근처에 있어갖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다른 배우들과 제 전화 연결하면서 인터뷰를 좀 하고 좀 이제 새벽 시간이 되고 나니까는 이제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프로그램 책자가 있었어요. 그 책자를 미리 선 공개를 하면서 이제 책자에 나오는 사진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책자 구성 같은 거 소개하고 그다음에 아주 늦은 이제 새벽에는 시라노 원작 책, 그러니까 방송 보시면서 피곤하실 테니까 책 읽어드리면 뭐 주무실 수도 있고 뭐 분위기도 괜찮아지니까 그렇게 원작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책 읽어드리고 나니까 또 금방 아침이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그 24시간 순댓국집에서 그 밥 먹으면서 시라노를 제가 왜 좋아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연장으로 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낮 공연을 하는 배우들이 이제 한 오전 11시부터 막 출근하거든요. 출근하는 출근길 방송을 좀 하고 그리고 배우들이 분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시라노 공연에서 그 주요한 분장 중에 하나가 시라노 주인공 맡은 배우가 코가 크거든요. 그 분장이 좀 특별해요. 그래서 그 분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방송을 진행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 시작 전에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몸 푸는 거 이런 거 자연스러운 모습이니까 그런 거 이제 보여드리면서 인터뷰하고 낮 공연이 시작된 뒤에는 낮 공연이 이제 공연장에서 시작이 된 다음에
저녁 공연에 저희가 몇몇 배우들을 초대했었어요. 초연 때 참여했던 배우들도 초대하고 이렇게 그 초대한 배우들한테 조금 빨리 와달라고 얘기해서 그 초대했던 배우들과 스텝 몇 명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모여갖고 공연 대본 갖고 분장실 한쪽 구석에서 저희들끼리 리딩으로 공연을 하면서 왜 그 이제 대본 읽어가면서 네. 연기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저희들 좀 아마추어의 리딩 공연을 또 보여드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저녁 시간 때는 저녁 먹으면서 배우들이랑 또 인터뷰하고 저녁 공연 시작된 다음에는 연출을 또 불러서 연출과 그 공연장 모니터가 있거든요. 공연하고 있는 화면이 송출되는 그 모니터 보면서 공연에 대한 장면에 대한 이제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녁 공연 끝나고 24시간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네. 방송 구성은 너무 좋은데요. 네. 체력적으로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목표가 있으니까요. 얼마가 판매됐다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는 조금 더 노력해야지 뭐 이러면서 그럼 하게 목표 되더라고요. 달성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네. 거의 이제 24시간 거의 다 돼갈 무렵에 가까스로 달성이 되면서 생각보다 처음에는 이거 되면 되는 거고 뭐 안 되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팔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막상 되니까는 성취감이 꽤 크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좀 뿌듯했던 기억이 나고 그 뿌듯했던 개인적인 기억보다는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공연계에서 대단한 마케팅을 했다 이렇게 좀 소문이 나서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웠던 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이 그때 이제 흥행이 잘 안 되고 있었던 분위기를 확 역전시켜서 갑자기 이제 대단하게 흥행이 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결과까지는 못했죠. 그래도 네. 대표님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근데 뭐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24시간 방송이 다 끝난 다음에 약간 확신 같은 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 제작사였던 지금도 제작사는 CJ인데 이 제작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게 다음 시즌이 이제 세 번째 시즌이 만약에 당시에 온다면 분명히 잘 될 수 있을 만한 인프라 서사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이렇게 이제 홍보했었던 저의 그 2019년도의 제 행위가 이제 저한테는 시라노라는 작품을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소개하는 방법 중에 사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도 또,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시라노라는 뮤지컬의 내용이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뭔가 하염없이 자기의 마음을 숨기면서 기다리는 어떤 영웅으로 보이지만 마음은 굉장히 여린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이 시라노의 캐릭터가 좀 저 혼자 빙의하자면 마치 언젠가는 이 작품을 알아주실 관객들이 반드시 계실 거다라고 확신하면서 막연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제작사의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좀 더 작품을 좋아하게 됐나 봐요. 네. 그래서 뭐 결국 2019년에 재연 이후에 빨리 공연이 되어지지 않았고 한참 지난 다음 5년 만인 2024년에 얼마 전에 이제 시라노가 돌아왔고 지금은 2025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뭔가 기다림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된 것 같은 마음으로 이 관객분들이 굉장히 크게 성원해 주셨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지난 연말에는 연일 매진이었고 비슷한 매진 또는 매진 몇 장 안 남은 이런 매진의 분위기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0184님이 네. 그때는 그래도 나이 때문에 열정이 넘치셨는데 지금 또 하라면 가능하신가요? 하셨어요. 예, 뭐 대가가 있으면은 할 텐데 마케팅을 저한테 안 맡겨져갖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근데 이런 마케팅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네. 공연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공연 잘 모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그러니까 좀 오랜 시간이든 아니면은 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어떤 곳에 가서 이렇게 공연을 소개하는 건 꾸준히 하고 싶고요. 그 24시간 라이브 방송했었던 것만큼 사실 저는 목요일 날 이 세상의 모든 정보에 와서 공연 소개해드리는 게 공연 잘 거리감 있게 느껴지신 분들한테 그래도 제목이라도 한 번 더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뭐, 네. 예. 아니 뮤지컬 시라노 어떤 작품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줄거리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 뮤지컬 시라노 이 내용 가지고 영화도 개봉이 됐었고요. 뭐 책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테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영국에 햄릿이 있다. 그리고 뭐 스페인에는 돈키호테가 있다. 이렇다면은 프랑스에는 바로 시라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웅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사랑의 이야기고 그리고 아픈 전쟁의 이야기이기도 한 그런 작품입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뮤지컬 시라노는 이 부분은 좀 하나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 프랑스 극작가 에드몽 로스탕의 희곡 시라노 드 벨주락이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각색한 작품이고요. 여기 찾아보니까 그 실존 인물인 17세기 프랑스의 작가 발음이 좀 어려워서 에르킬 사비니엥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서 거기에 낭만적 상상력을 더해서 희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배경은 17세기 파리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시라노라는 인물이 있는데 어떤 인물이냐면 막강한 부나 권력, 뭐 든든한 뒷배 같은 건 없는데 누구보다 드높은 콧대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냥 자존심을 상징하는 그런 콧대 높다 뭐 이럴 때 쓰는 콧대가 아니라 정말로 큰 코가 너무 도드라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가 큰 인물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말만 그렇게 해놓고 배우들이 그냥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코를 크게 분장을 해서 그리고 가까이서 촬영한 그 사진 같은 걸 봐도 정말 분장팀에서 섬세하게 붙였구나 싶을 정도로 배우들이 숨 쉴 때 힘들지 않나 싶은데 네.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계속 그 분장 실력은 더 느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이 시라노의 코가 굉장히 크고 우스꽝스럽고 기이하게 생겼는데 그만큼 이 시라노는 자존심도 세고 칼싸움도 잘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한 기백이 있는 사람이고요. 일단 노래 거인을 데려와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도 나오는데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거기에 타고난 문학적 재능까지 있고 높으신 분들께 할 말은 하는 강단과 신념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재치까지 곁들여서 품위까지 있고 아기를 보면은 참지 못하고 이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라노는 이제 본인이 속한 가스콘 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군 부대인데 부대 안에서도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영웅처럼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제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좀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데 록산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록산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록산이 시라노를 불러내서 고백을 한다고 불러내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이미 시라노는 마음이 이제 한없이 막 설레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고백하면 자기한테 고백하면 어쩌지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록산을 만났는데 록산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이 시라노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는 건 맞는데 록산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시라노가 아니라 크리스티앙이라는 사람이라고 시라노한테 고백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삼각관계가 시작되는군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이 크리스티앙 어떤 사람이냐면 크리스티앙이 시라노의 부대에 배치된 사람이거든요. 네.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록산이 크리스티앙이라는 사람이 시라노의 부대에 배치된 걸 알고 이 록산이 시라노한테 크리스티앙을 좀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더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크리스티앙도 역시 록산한테 첫눈에 반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반했어요. 이러면 사실은 게임이 끝나는 상태잖아요. 방해꾼이 된 거죠. 그냥. 네. 그러니까 시라노는 그냥 혼자 마음 아리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가 여기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크리스티앙이라는 사람은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는 정말 아무런 말도 못하는 바보가 되고 맙니다. 결국 크리스티앙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라노한테 록산한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도와달라는 얘기를 시라노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라노 연애 조작단 얘기도 이제 이렇게 네.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시라노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사랑하고 마음에 계속 두었었던 록산한테 본인의 마음이 아닌 크리스티앙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제 글을 써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걸 또 시라노가 하겠다고 합니다. 네. 네, 결국 시라노의 아름다운 말로 크리스티앙과 록산은 사랑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라노의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져가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큰 일이 생기는데 록산의 사랑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이제 그 가스콘 부대의 지휘관 드기슈라는 인물인데 이 드기슈가 록산한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록산이 크리스티앙이랑 사랑을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서 록산과 결혼한 크리스티앙을 바로 전쟁터에 보내버려요. 네. 시라노와 함께 보내게 되는 거죠. 사랑을 이루게 되자마자 이제 그 록산과 크리스티앙은 헤어짐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록산이 결국 시라노한테 이 전쟁터에서도 크리스티앙을 잘 지켜줄 것을 끝까지 부탁합니다. 시라노는 이제
마음이 더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 이후의 얘기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된 이 크리스티앙이랑 시라노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록사는 시라노의 마음을 끝까지 모르고 끝까지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건지, 이 전쟁터에 나간 젊은 청춘들이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는 공연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책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은 뭐 아실 만한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리고 음악이, 그리고 이 무대가 매우 볼만한 무대로 만들어집니다. 예.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고요. 예. 그런 이야기 서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 스케일을 이제 전쟁도 나오고 하니까 네. 크게 펼쳐지는데, 이 이야기를 멋지고 훌륭한 뮤지컬로 덮어주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이 무대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인데, 이 음악에 큰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지킬앤하이드 아시죠? 네. 이 지킬앤하이드를 만든 환상의 콤비가 있습니다. 그 작곡가 프랭크 와일돈이라는 이분은 우리나라에 나오는 큰 뮤지컬들의 작곡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작가이자 작사가 레슬리 브리커스라는 이 두 명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음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킬앤하이드 초연 당시에 2005년인가요? 4년인가 초연 당시에 함께 지킬로 참여했었던 류정한 배우가 프로듀서로 이 작품을 참여하는데, 이 의기투합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네. 상도 많이 받았다면서요. 네, 이 시라노 남자 주인공 맡았던 역할이 2017년 초연 때 홍강호 배우가 나무주연상 받고요. 2년 뒤에 2019년 두 번째 시즌에는 또 조영균 배우가 같은 시라노 역할로 또 상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 시라노에 또 다른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명장면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1막이랑 2막 엔딩, 각각의 엔딩이 굉장한 압권인데요. 1막에 그 끝날 때 부르는 언론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달이 굉장히 큰 배경이 있거든요. 거기에 배우가 가로로 서서 불러내는 노래가 그림으로도 너무 멋있고 음악 자체도 굉장히 폭발력이 있어서 멋진 장면이고, 2막 마지막에 시라노가 혼자 독백을 막 하다가 하는 씬이 있어요. 근데 이 씬이 마치 햄릿의 어떤 명대사를 읊는 대사처럼 아주 대단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대단한 장면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노래 준비해 오셨죠? 예, 1막 마지막 곡인데, 언론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 시작하자마자 굉장한 그 음성으로 관객들을 매혹적으로 만들어주는 곡인데, 노래 가사 말도 굉장히 좋고요. 무대 장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좋고요. 근데 실제 공연 보러 가시면 이 장면도 그렇고, 역동적인 장면, 뭐 군무도 있고, 이 회전 무대를 이용한 그 군인들의 멋진 모습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볼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노래 들으시고 지금 뭐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뭐 평범한 일상을 즐기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새해에 공연 한 편 보시면서 이 작품 시라노, 크리스티앙, 록상, 그리고 가스콘 부대 보시면서 뭔가 생활을, 일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어떤 소중함도 느끼실 수 있는 공연이니까 꼭 한번 그런 기회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준비했습니다. 네. 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